여러분의 아침을 함께합니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아침. 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오늘이 가장 덥다는 대서입니다. 대서답게 아침부터 정말 후덥지근한데요. 여름이 점점 더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더워지는 것 같습니다. 일부는 지구온난화 때문에 여름이 더욱 더워진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이러다가 한반도의 기후 아열대로 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이러다 우리 가로수가 이 파인애플 심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도심에서는 에어컨 사용으로 기온을 더 끌어올리고 있죠. 더워서 에어컨 틀면 에어컨 덕분에 더 덥게 느껴지고 이런 악순환이 이어지는 것이 요즘 여름인데요. 이런 악순환은 우리 사회에도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불신이 더 큰 불신을 낳고 이런 불신이 더 큰 불신을 낳아서 우리 사회를 더욱더 어렵게 만든다는 겁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 거론되고 주목되는 여러 가지 사안들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정말 어떤 탈출구는 없을까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세호야, 너 세일인데 왜 안 왔어? 네? 가격 좋아, 무이자 좋아, 왜 안 왔어? 모르는데 어떻게 가요? 롯데하이마트 전국 동시 세일. 왜 왔어? 티블레어를 5대나 주는데 어떻게 안 와요? 7월 1일부터 24일까지 하이마트로 가요. 경품은 행사기간 매장 방문 고객 중 응모자 대상. 자세한 사항은 매장 문의. 아들, 뉴욕은 지금 몇 시야? 수정아, 축하해! 자기야, 나도 사랑해. 소중한 순간은 달라도 더 생생하게 나누고 싶은 마음은 같으니까 전 001합니다. 대한민국 국제전화 001. 특혜라는 말로도 부족합니다. 새로운 SM7 LPE에게는 2017년형 SM7 LP 탄생. 준대형 세단의 자부심은 물론 트렁크를 100% 누리는 도넛 탱크와 특별 세제 혜택까지 유일하게 누리십시오. 세제 혜택은 3등급 이내 장애인 및 직계가족 대상. 폐차하고 보상금 받는 카트리. 재활용으로 자연도 살리는 카트리. 돈도 벌고 자연도 지키는 폐차 전문 브랜드 카트리. 1522-5454 카트리로 폐차하세요. 1522-5454.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예,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언제나 첫 순서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정리해보는 순서죠. 주요 뉴스 브리핑인데요. 오늘도 백병규 시사평론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NSC 그러니까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주재하면서 한 발언이 지금 해석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 사드를 언급하면서 나온 얘기지만 이걸 또 이제 국내 정치적으로 해석을 해서 우병우 민정수석의 의혹 제기하고 관련된 발언으로 그렇게 또 해석되는 경우도 많죠. 발언 내용 자체가 이제 그런 해석의 여지가 좀 꽤 많다고 볼 수밖에 없겠는데요. 박근혜 대통령 어제 그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이제 그 사드 논란에 대해서 지금 사드 배치에 대해서 그 정쟁화돼가고 이것을 그 재검토하자는 것까지 몰아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이 사드 배치를 그 취소하라는 주장이 있는데 사드 배치 외에 북한의 그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부디 제시해달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요즘 저도 그 무수한 비난과 저항을 받고 있는 지금 이 상황에서 그 대통령이 흔들리면 나라가 불안해진다면서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그 어떠한 비난에도 굴하지 않아야 한다. 이 고난을 벗삼아 그 당당히 소신을 지켜가시기 바란다고 이제 말한 것이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대통령의 그 신임을 표현한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을 좀 낳고 있죠. 예, 그렇죠. 근데 이 여야의 평가 이거는 항상 갈리니까요. 네. 대통령이 무슨 얘기를 하면 야당이 칭찬하는 경우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나라 이 현대 정치를 보면 예. 우선 청와대 관계자는 일단 그 사드 등 그 안보 문제가 그 정쟁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이제 설명을 했는데요.
그러나 그 야당은 그 일제히 좀 민심과 동떨어진 발언이라고 이제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이재경 더불어민주당 그 대변인은 이 발언에 대해서 이 문제가 되고 있는 그 측근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이라고 이제 해석을 했고, 이 민심과는 그 동떨어진 인식이라고 이제 지적을 했고요. 박지원 국민의당 그 비대위원장, 이 우수석을 그 지키는 의미에서 한 발언이라고 믿지는 않는다면서 그런 뜻이라면 큰일 날 일이라고 이제 말하기도 했습니다. 예. 근데 새누리당 안에서도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는 게 이게 신기해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 박 대통령의 의중을 누구보다도 그 잘 읽는다고 알려진 그 이정현 의원, 지금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상태이죠. 이 안보와 관련한 발언이지 그 최근에 그 정치적인 사건과 연관짓는 것은 억측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네. 비박계 그 정병국 의원 또한 이 전후 맥락상 그 사드 배치 관련이지 확대할 필요는 없다는 이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제 그 중도로 분류되고 있는 그 이주영 의원, 이번 발언은 그 우병우 수석에 대한 박 대통령의 그 입장을 반영하고 있다고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이 사실관계 규명이 우선이라는 이제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있다가 이거 바로 끝나고 이정현 의원한테 한번 직접 들어보죠. 자, 그리고 조선일보는 오늘도 일면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병우 수석 같은 경우에 아주 전 새벽이 참 어떤 생각으로 새벽을 맞이할지 되게 궁금한 게 거의 며칠째예요. 지금 일면으로 계속 쓰는 게. 네, 계속 그 4, 5일 되는 것 같아요. 대다수의 지금 신문들이 중요 중앙 언론들이 이제 그 일면 머릿 기사를 좀 보도록 하고 있는데요. 네. 오늘도 그 일면 그 사이드 톱 기사로 이 강남 땅 매매 의혹에 대한 그 후속 보도를 좀 이어갔는데요. 네. 이 조선일보는 그 우병우 수석과 이 매매 중개인들은 당초 그 문제 그 강남 땅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 강남 유지의 땅으로 이 서로 그 사려는 곳이 많았지만 매매 가격이 문제가 돼서 이제 거래가 성사되지 않았다. 이렇게 해명한 바 있는데요. 네. 그러나 그 실제로는 그 이 땅 중 그 가운데 박혀 있는 일부 땅이 그 소유권이 그 다른 사람 명의로 돼 있어서 매매가 힘든 땅이었다고 하고요. 1년 동안의 그 소송 끝에 넥슨과의 그 매매 완료 직전에야 그 소유권 문제가 이제 그 법적으로 정리됐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 넥슨이 그 소유권 문제로 그 소송이 진행 중인 땅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사주었다는 이제 것이죠. 예. 이게 뭐 어떻게 되는지 뭐 그리고 뭐 화성 땅 얘기도 나오고 지금 뭐 그렇게 되기 때문에. 네, 특히 이제 그 의경으로 지금 복무 중인 아들의 그 병역 의혹 문제도 전출 의혹이죠. 전출 의혹이죠. 예, 네. 예. 자, 그리고 청와대 서별관 회의 여기에 대한 청문회도 여야 3당이 잠정 합의했다고 그러는데요. 네, 아직 뭐 공식 발표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최근 그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그 산업은행의 그 무리한 투자와 지원이 이제 이 회의에서 그 결정됐다면서 그 야당들이 줄곧 이제 그 요구해왔던 사안이기도 하죠. 이 새누리당과 그 더민주 국민의당 그 지난 18일 이 상임위 차원의 그 청문회를 열기로 잠정 합의했다는 소식인데요. 이 새누리당은 그동안 그 청문회에 그 반대해 왔지만 이 구조조정을 위한 그 추가 경정 예산 그 편성 문제로 야당과 이제 그 청문회 개최에 그 잠정 합의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이 야당 얘기도 좀 해야죠. 야당 요새 이 관심이 안 가가지고 사람들이요. 네, 이 소식이 좀 잘 나오고 있죠. 나오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그나마 얘기할 수 있는 게 김상곤 전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이 당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런 뉴스는 있지 않습니까? 네, 며칠 전부터 좀 예고됐던 바이기도 하죠. 예. 김상곤 전 위원장 어제 그 페이스북을 통해서 그 당대표 출마를 선언을 했습니다. 요즘은 이제 그 페이스북 위주로 이 본인의 입장을 밝히는 이런 장이 되고 있는데요. 네, 그 김상곤 전 위원장은 이번 그 당대표는 그 당권만이 목표여서는 안 된다면서 그 내년 대선에서 그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그 더민주의 그 당대표 경선 송영길 추미애 김상곤 일단 이제 그 3파전 양상으로 좀 치러지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죠. 아, 새누리당도 어제 전당대회 컷오프 기준 발표했다고 그러던데. 네, 그 새누리당이 그 전당대회 그 선거관리위원회 그 경선 컷오프 기준을 그 당대표 5인 최고위원 12인으로 이제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그러나 그 다만 컷오프 대상 후보자가 그 2인 미만인 경우에는 컷오프를 실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대표에 뭐 6명이 출마만 한다. 예. 그러면 6명 모두 이제 그 경선을 좀 치르기로 한 것이죠. 이에 따라서 이 당대표는 7명 이상이면 최고위원은 그 14명 이상이면 이제 그 컷오프를 하게 되는데요. 이 컷오프를 위한 여론조사 다음 달 2일 이제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백병규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예, 지금 새누리당하고 여권 전체가 녹취록 파문이다. 우병우 민정수석에 관한 계속되는 언론 보도들 때문에 참 어수선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현상 과연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새누리당 당대표 출마를 선언하신 분이죠.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이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네, 안녕하십니까? 예, 요새 심란하시겠어요. 그죠? 근데 우리 이정현 의원께서도 청와대에 계시고 그러셨지 않습니까? 그것도 두 번씩이나. 근데 지금 이 우병우 민정수석에 관해서 연일 보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언론에서.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의혹이 제기되고 또 위치가 또 남다른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국민적인 관심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그런 의혹을 본인이 해명을 하고 있고 또 여러 경로로 그런 그 의혹 규명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좀 일단 우리의 어떤 말하자면 검증이나 또는 이런 자정 그런 능력을 믿고 한번 지켜봐야죠. 예. 그러니까 이제 계속 그러니까 완전히 모든 것의 규명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현직에 있으면서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교수님이나 저나 그 의혹의 내용에 대해서 지금 잘 모르잖아요. 예. 본인은 아니라고 그러니까 하고 또 의혹은 제기되고 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어쨌든 어느 정도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어느 정도는 좀 지켜봐야 된다. 근데 워낙 이게 사실 매일 신문에 일면에 나잖아요. 일면에.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청와대 입장에서 볼 땐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해가지고 여쭤본 거였거든요. 부담스럽지요. 일단은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의혹이 제기되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이 있었겠지만은 그러나 또한 본인이 저렇게 아니다라고 여러 가지 경로로 해명을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일단은 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지켜보는 것이 순서이고 또 우리 사회가 이제 옛날하고 틀려가지고 그 작은 의혹 하나도 어떻게 진상을 규명하고 하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는 시스템 그런 공정이나 자정 능력이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걸 믿고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리고 물론 이제 이정현 의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국가안전보장 회의에서 이 사드 관련 발언을 하는 쭉 그 과정에서 요즘 저도 무수한 비난과 저항을 받고 있는 지금 이 상황에서 대통령이 흔들리면 나라가 불안해진다. 이런 얘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비난에도 굴하지 말아야 한다. 고난을 벗삼아 당당히 소신을 지켜가시기 바란다. 이런 얘기가 물론 이정현 의원께서는 정치적 사건하고는 관련이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사드 관련 논란이 대통령 흔들기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지금? 저는 종합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 NSC라고 하는 그 자리가 여러 가지 국가의 안보와 관련된 또 국가의 위기와 관련된 회의를 하는 자리고 그런 멤버들이 모이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또 말하자면 최근에 지금 우리한테 닥치고 있는 위기들이 간단한 위기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이 미사일 기지 배치를 또 이렇게 전방적으로 땡겨오고
할 정도로 하고 계속해서 또 핵실험에 대한 또 추측이 계속 나오고 있고 하는 아주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늘상 북한이 하니까 그냥 그런갑다 이렇게 받아들인 사람들이 많겠지만 실제적으로 그러한 정보를 분석을 하고 말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심상치 않은 그러한 안보 위기가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뭐 안보 얘기를 하셨었지만은 사실 구조조정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경제 위기 또한 정말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렇게 하는데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그렇게 그 어떤 국가의 위기를 다루는 자리에서 대통령께서는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말하자면 국가 원수이고 대통령을 포함한 우리 모두는 그 마음 단단하게 먹고 국민들에게 안심시키고 우리가 바로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시는 게 아닌가 싶고 그다음에 그 자리에서 아까처럼 소명이라는 걸 갖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우병우 수석에 대해서 이렇게 그런 기사들이 옹호하는 많죠. 발언이 아니냐라는 네. 말씀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예. 저는 그 자리가 우병우 수석이 참석하지 않는 그런 NSC 회의 자리이고 또 그분께서 평상시에 늘 하신 걸 봐보면 그런 어떤 소명 의식 말하자면 우리가 기왕 집권을 해서 지금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책임지고 있는 자리에 있는 만큼 있는 동안 안에는 모두가 다 그러한 국가 위기라든가 또 자기들의 책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들이 있지만은 어쨌든 우리 책임의식은 다 하자. 소명을 받은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런 책임을 좀 다 해서 잘 하자 하는 그런 의미로 하셨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예. 자, 여쭤볼 게 많아서 녹취 얘기도 좀 여쭤봐야겠어요. 그죠? 근데 지금 이 녹취 파문이 터졌지 않습니까? 최경환 의원, 윤상현 의원, 그리고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이제 계속 녹취 파문이 터졌는데 지금 일단은 새누리당 지도부는 이 부분에 대한 징계나 혹은 진상조사를 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으로 보도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징계를 한다든지 또 처벌을 한다든지 하는 그건 또 거기에 어떤 규정이나 법이나 당헌당규나 이런 것에 맞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어떤 사안을 다룸에 있어서는 또 그 종합적인 뭐 이런 부분들이 다 같이 고려가 돼야 될 텐데요. 어떤 비대위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면 한두 사람의 비대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더구나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까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판단을 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자리에 여기에서 교훈을 얻어야 할 것은 정말 어느 당을 막론하고 우리 공천 시스템이 참 어떻게 보면은 많이 허술하다고 이렇게 봅니다. 제가 봐도 후보 등록 하루 전날까지 후보 결정들을 못해서 우왕좌왕하는 정말 이런 모습들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춰질까 늘 걱정이 됩니다. 이를테면 대기업 같은 경우는 1년이나 반년 전에 이미 직원 하나를 뽑아도 인턴으로 뽑아서 충분하게 검증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공천을 하면서 당의 시스템대로 안 한다든지 또 시스템이 없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투명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하는 이러한 일들이 정말 역대 모든 공천 때마다 있어왔고 모두 많은 정당들이 그런 일들이 참 많아서 공천에 관한 것을 까기로 하면은 참 판도라의 상자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만약에 제가 당대표가 된다면 저는 이 부분을 아주 최우선적으로 제대로 된 시스템을 마련하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검증
그런 절차를 좀 마련하겠습니다. 예. 그게 이제 근본적인 해법이죠. 그죠? 그게 이제 근본적인 해법인데, 일단은 지금 녹취에 나온 내용들 보면서 협박죄가 성립된다, 뭐 공직선거법 위반이 성립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런 이 부분이 뭐 맞다 틀리다를 가리기 위해선 일단은 비대위 차원에서도 뭔가 이 시시비비를 가린다는 차원의 조치는 있어야 되는 건 아니냐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저는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고, 예. 이 문제는 일단 당내 문제이기 때문에, 예. 당내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정도의 공당의 그런 그 자세와 또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일단은 당내 문제니까 이 나중에 이 근본적인 해법을 제시하는 게 낫다, 이런 말씀이시죠? 아니 뭐 굳이 나중에라기보다는 문제가 있으면 뚜렷하게 아까처럼 위반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또 그것에 따라서 당연히 그 법이 적용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이 문제가 아까처럼 공천에 우리 뉴스로 그동안에 많이 보셨겠지만, 공천 과정에 누가 어디로 옮기고 이런 말 저런 말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공천 문제를 당내에서 그 사후 처리 또한 당내에서 책임을 지고 이렇게 그 처리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그런 저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어떻게 지금 이제 전당대회까지 한 20일도 안 남았죠, 그죠? 그렇죠. 예. 잘 되고 계십니까? 어쨌든 저는 정말 참 최초로 호남 출신으로서는 보수 정당의 당 대표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 아시다시피 지금 새누리당에는 여러 문제점들이 많이 도출이 되고 있습니다. 계파 갈등의 문제라든가 민심으로부터 이탈한 문제라든가 또 뭐 여러 가지 당의 이번에 공천 문제를 포함한 어수선하고 정말 이런 당이었나 싶을 정도의 국민들이 실망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모습들을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저는 이정현이라고 봅니다. 저는 아시다시피 정말 그 수십 년 동안 내려와서 그 경고하기로 말할 것 같으면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지역구도 이런 것도 23년 동안 정말 혼신의 노력을 다해서 깬 사람입니다. 저는 주류다 비주류다 친박이다 비박이다 하는 이런 정도의 계파 문제는 아까처럼 지역구도 깨는 것에 비하면 정말 세 발의 피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문제는 누구보다도 잘 해결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야당에 많은 호남 인사들도 있고 비주류 인사들도 있고 이런 사람들하고 평상시에 워낙 가깝게 지내기 때문에 그런 문제라든가 정치 개혁의 문제라든가 제가 호남에서 민심을 얻기 위해서 해왔었던 그런 섬기는 리더십으로 한다고 한다면 저는 충분하게 제가 새누리당의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이번만큼은 제가 당대표의 적임자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끝까지 또 선전하셔야죠, 그죠?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이었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1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록비드 면역은 높아도 안 돼요. 면역은 낮아도 안 돼요. 녹용추 출성분 록비 록비드.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안녕하세요, 마마무입니다. 진학과 시험이 고민이신 분들을 마마무가 응원합니다. 노동부와 한국폴리텍대학이 함께합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아침. 신율의 출발 새아침 2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들으시죠.
베이스 노루코 면도기 도루코 베이스 면도기 베이스 안전하고 부드러운 대한민국 면도기 안전하고 부드러운 면도 그 이상을 경험하세요. The Shaving Innovator Dorco Pace.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을 30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031-497-0561. 안녕하세요. 임시안입니다. 시원한 폭포 소리가 들리세요? 있는 그대로의 자연스러움을 간직한 폭포처럼 맑고 깨끗한 칠성 사이다가 우리 곁에 있습니다. 변함없이 맑고 깨끗한 칠성 사이다. 쉐보레 스파크를 마음에 두고 있다면 지금 당장 주목! 이지트로닉 변속기로 다이나믹해진 2017 더 넥스트 스파크. 50개월 할부 혜택에 90만 원 할인까지. 혜택도 취향 저격. 이자율 4.9%, 할부원금 500만 원 이상. 7월 31일까지.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박성우입니다. 세상 좋아졌죠? 예전엔 수입차 뽑으려면 발품 팔아 전시장 놀고 손품 팔아 할인 견적 이메일 받고 생고생을 했는데 요샌 수입차 비교 견적 시스템 카비로 손만 까딱하면 확 낮아진 견적의 금리까지 수입차 쉽게 사세요. 카비. 캬캬캬. 우리 차에는 아이가 타고 있어요. 보통 아이 아니고 효도하는 아이. 엄마 아빠 자동차 보험료를 깎아주는 효도하는 아이가 타고 있어요. 7살 이하 자녀 하이카는 보험료 추가 할인. 벌써부터 효도를 다 하네? 현대해상 하이카 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서진입니다. 똑똑하고 단단한 금융을 만나고 싶을 땐 이렇게 부르세요. 똑똑똑 DGB 딴딴딴 DGB 금융을 똑똑하게 잘하니까 행복을 단단하게 잘 키우니까 앞으로가 자꾸 기대되는 금융. 더 가까이 더 큰 혜택. DGB 금융그룹. 오산과 동탄을 함께 누리지요. 초중고교가 가깝지요. 실속 저간에 놀라지요. 오산의 중심에서 동탄까지 누리는 스마트한 선택. 오산 센트럴 푸르지오 8월 오픈. 대우건설. 예, 금요일 아침입니다. 이제 한 주간 정리해볼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요. 자, 금요일 아침 출근길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7시 39분 43초 지나고 있는데요. 김지연 캐스터. 네,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주말을 앞둔 금요일 아침 출근길 이번 주 들어서 가장 여유가 있습니다. 현재 그나마 교통량이 좀 많은 편이라고 한다면 서부가선도로 상황인데요. 외곽 쪽으로는 양평교에서 옥교, 다시 고척교 부근부터 금천교까지 정체 서행이고 도심 쪽으로도 고척교에서 목동교까지 차간 거리 좁힙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는 가양대교부터 양화대교, 마포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짧은 구간 밀리고 있고요. 올림픽대로 역시 가양대교 부근 그리고 여의교부터 한강대교까지만 짧은 구간에서 주춤합니다. 반대편 강서쪽으로 가는 길도 올림픽대로는 잠실대교부터 성수대교, 한남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밀리고 있고요. 강변북로는 잠실권 통과하기는 여유가 있는데 그 이후로 동호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만 시속 30km 안팎으로 이동을 합니다. 오늘 북부간선도로 외곽 쪽으로도 비교적 여유가 있습니다. 묵동에서 구리시계까지 짧은 구간에서만 밀립니다.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얼마 전 환경부에서 OIT, 이게 옥틸 이소티아솔론이라는 그런 물질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유독물질이라고 합니다. 이 OIT 유독물질이 검출된 필터를 쓴 공기청정기와 에어컨에 대해서 회수 수거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 OIT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일부는 가습기 살균제 독성 물질과 유사하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자, 왜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이 OIT라는 물질이 실제로 그만큼 위험한 물질인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직업환경의학과 윤진아 교수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OIT? 제가 옥틸 이소티아솔론 이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제대로 읽은 거죠? 예. 네, 제대로
읽으신 겁니다. 혹시 제가 좀 잘못 읽었을까봐. 예. 근데 이 OIT 이게 뭐예요? 네, 이 OIT 중에 이제 뒤에 IT가 이소티아졸론이라는 물질입니다. 예. 근데 이제 요게 이소티아졸론이라는 물질 자체가 곰팡이나 세균 등의 성장을 억제합니다. 그래서 예. 결국엔 살균, 송우도, 방부제 등으로 이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습기 살균제 독성 물질인 클로로메틸 이소티아졸론도 결국엔 이소티아졸론 계열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가습기 살균제와 유사한 물질이다, 유사한 독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유사한 독성이라면 다시 그 폐를 그렇게 망가뜨릴 수가 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가습기 살균제의 폐독성 일으키는 물질이 두 개였는데요. 하나가 PHMG라는 물질이 있었고, 하나는 OIT와 똑같은 그 CMIT, 이소티아졸론 계열 물질이 있었는데요. 이소티아졸론 계열 물질은 폐독성은 조금 pHM이 좀 미미했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건 교수님 말씀하세요. 예. 네. 그래서 이제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된 물질이지만 pHMG처럼 과다한 폐독성을 일으켰다고 알려져 있던 물질은 아닙니다. 그러면은 이 OIT는 어디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까? 이 독성 물질이라면? 네. 이거는 지금 이 IT 계열, 이소티아졸론 계열 물질은 피부나 점막의 독성은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피부나 점막. 네. 점막이라고 하면은 뭐냐면 눈, 코안, 입 이런 쪽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동물 실험이나 세포 독성 실험에서는 특히 눈이나 구강에 뭐 화상을 일으킨다든가 알러지를 일으킨다든가 자극 증상을 일으킨다든가 하는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OIT가 이제 그런 거군요. 예? 네. 그러니까 이게 공기청정기나 에어컨, 항균 필터 같은 데 들어갔을 경우에는 특히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뭐 얼굴에 주로 에어컨이 나오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은 이게 OIT가 포함이 돼 있으면 그런 문제를 일으킬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OIT가 함유돼 있냐랑 또 그 필터에서 OIT가 공기 중으로 방출이 될 수 있느냐, 요 두 개 고민해야 되는데요. 환경부에서 이미 미량이지만 방출된다는 연구 결과를 보고했고요. 예. 따라서 이 OIT나 MIT 계열이 함유되어 있는 필터에서 나오는 공기를 직접적으로 눈이나 코나 입에 노출이 될 경우에는 똑같은 독성이 일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염증 반응도 일어나고 막 수포도 생기고 이럴 수가 있다, 이 말씀이시죠? 네. 다만 이제 대부분의 실험들이 OIT를 직접 제조하거나 만드는 사람에서 일어났었던 일입니다. 근데 이 필터에 있던 것이 방출되는 양은 수포를 일으킬 정도의 양은 아닌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게 이제 축적이 되면, 그죠? 네. 그게 문제죠. 축적이 되죠, 이런 것도, 체내. 축적이요? 지금 다행인 거는 중금속이나 다른 물질처럼 축적은 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한번 쏘이는 양이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이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건 뭐 장기간 사용했다 여부와 물론 이제 매일매일 그거를 쏘면은 이제 좀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그죠? 네. 그러면은요, 지금 이게 우리나라에서 OIT 이 물질이 유해 물질로 이 지정이 돼 있나요? 독성 물질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금지 물질인 독성 물질로는 지정이 안 돼 있습니다. 네, 이제 우리가 OIT 계열이 이런 독성이 있지만 사실은 대부분의 방부제 그리고 뭐 방부제나 소독제로 쓰이기 때문에 사람이 직접 먹거나 노출되는 물질로 분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지 물질로는 안 돼 있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필터 같은 걸 통해서 직접 노출되는 상황이 연구가 된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금지 물질은 아니어도 금지적인 조치가 들어가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독성 물질, 그러니까 아예 금지 물질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는 신체적으로 치명적인 어떤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독성 물질만 금지 물질로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유독 물질하고 금지 물질하고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유독 물질이라 하더라도 사람이 직접 사용하는 물질, 직접 접촉하는
대상한테는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OIT 같은 경우에는 필터에 세균이 자라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금지가 안 돼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이런 직접 노출될 수 있는 상황이 어떤 연구를 통해서 밝혀진 거기 때문에 금지 조치가 점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OIT라는 게 결국은 세균을 억제하게 자라지 못하게 만드는 항균이니까 항균, 그죠? 네. 이게 결국 그러니까 보면은 균에 나쁜 거는 사람 몸에도 나쁜 것 같아요, 역설적으로. 제가 맞습니다. 틀리게 생각한 건가요? 아닌가요? 맞습니다. 이제 이 OIT를 정확히 말씀드리면 균이 자라기 위해서 세포 에너지 대사도 해야 되고 이 균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세포를 살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살균 효과를 내는 겁니다. 근데 인체에도 똑같이 그 세포가 있는 거죠. 특히 점막은 세포가 노출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모든 살균이나 방부 효과가 있는 거는 인간 세포에도 독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요, 이거를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정부로서 이 친환경적인 항균 뭐 이런 거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지금 우선 계속 과학이 발전하면서 새로운 화학 제품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거를 미리 예방하는 거는 현실적으로는 사실 불가능한 정도로 속도가 빠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물질들이 실제 사용자가 직접 노출되는 제품에 사용된다면 건강영향평가를 미리미리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건강영향평가요? 네, 우리가 의약품 같은 경우 사람이 직접 섭취하는 품목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돈을 주고 판매가 되기 전에는 반드시 건강영향평가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인간의 신뢰가 최첨단화되면서 실내에서 사용하는 물질이 인간에게 직접 노출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졌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물질도 사실은 어떤 식품 정도의 수준으로 높여서 건강영향 평가를 해야 되고요. 또 실내에 산다라는 것이 결국에는 어린아이와 실내에서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어린아이와 그 취약군이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좀 더 유의한 좀 더 강화된 조건으로 조절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니 참 여러 가지로 걱정이 많이 듭니다. 사실은 지금 우리가 이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굉장히 끔찍한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다 코로 들어가고 입으로 들어가는 이러한 것들이 또 다른 어떤 유해물질 논란이 계속 일어난다는 게 굉장히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실 것 같은데. 그 정부에서도 이제 신경을 좀 많이 써야겠죠, 그죠?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직업환경의학과의 윤진아 교수였고요. 신율의 출발새 아침 2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전 여러분 뉴스 들으신 이후에 8시 1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